We are a family. We are Liverpool. This means more. 이제 고작 리그 6경기에서 2승 3무 1패, 이제 고작 챔스 2경기에서 1승 1패, 시즌 시작한 지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몇몇 팬분들 사이에서는 리버풀 챔스 갈 수 있어? 벨링엄은 무슨 챔스도 못 갈 것 같은데? 클롭 7년 주기설 리버풀 나가는 거 아님? 이와 같은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제 의견과는 정반대의 얘기만 나오고 있지만 만약 리버풀이 정말 챔스 티켓을 따내지도 못하고 클롭이 팀을 나가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려면 어떤 사건, 사고, 변수가 발생해야 할까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가정을 두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리버풀이 챔스 티켓을 따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냥 가볍게 상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 주전 미드필더 2명 이상 시즌 아웃. 비현실적이고 이뤄지지 않을 만한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이미 시즌 초반 핸더슨, 티아고 2명의 선수가 부상으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로테이션 자원들마저 줄부상을 당해 미드 자원이 없었던 상황을 마주했었죠. 현재 만족스러울 만한 직전감이 없는 상황 속에서 티파인 중 2명 이상 시즌 아웃을 당한다? 챔스 티켓 싸움도 아슬아슬할 수 있습니다. 혹여라도 이러한 상황이 나올 수 있는지 디애슬레틱에서 나온 18-19 시즌 이후 리버풀 선수들의 부상 관련 지표를 보시면 우측에는 부상당한 횟수, 왼쪽은 부상으로 인해 빠져있던 일수, 수비진도 얘기하자면 할 말이 많지만 미드필더 라인 쪽을 살펴봅시다. 케이타, 샤키리, 핸더슨, 체인벌린, 티아고, 밀너, 랄라나, 파비뉴. 이 중에서도 티아고, 핸더슨, 파비뉴. 티아고는 2021 시즌에 합류했는데 벌써 222일, 부상 횟수 7회, 핸더슨은 239일, 부상 횟수 11회, 파비뉴는 140일, 부상 횟수 8회. 파비뉴는 그렇게 잦은 부상을 당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티아고가 조금 빡세긴 합니다. 놀랍게도 위의 기록은 18-19 시즌부터 작년까지의 데이터입니다. 2시즌 동안 222일, 부상 횟수 7회. 이번 시즌도 벌써 부상을 당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탈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상이 이렇게 잦은 선수를 애타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건 티아고의 출전 효율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즌 티아고는 주전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고작 1534분, 90분당으로 나누면 대략 17경기 풀타임 소화를 했다 라고 볼 수 있는데, 티아고가 출전했을 때 평균적으로 승점 몇 점을 벌어주었는가, 90분당 득실 효율이 어느 정도 나왔는가, 간단히 기록을 보시면 티아고의 경기 출전 시 가져다주는 승점 평균 기록이 2.64, 리버풀의 평균이 2.42, 한마디로 리버풀이 경기당 2.42점을 획득했는데 티아고가 2.64점, 즉 티아고가 출전했을 때 평균적으로 더 높은 승점을 따냈다. 티아고가 나왔을 때 경기력이 더 좋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지난 시즌 리그 전체 선수들과 비교하더라도 귄도안 2.70, 티아고 2.64, 라포르테 2.52, 로드리 2.52, 베실바 2.49, 전체 2위에 해당되는 기록입니다. 물론 리버풀과 맨시티가 상위권에 있으니까 다 높을 수밖에 없지만 그 안에서도 티아고는 리버풀의 평균을 넘었다는 거에 의의를 두면 되겠습니다. 90분당 득실 효율을 살펴보시면 2.05, 역시나 리그 전체 선수들과 비교하면 귄도안 2.52, 그릴리시 2.07, 티아고 2.05, 라포르테 2.04, 스털링 1.99. 실제 기록을 두고 평균값을 내면 적게 출전한 선수들일수록 기록이 좋고, 특히 리버풀과 맨시티의 경우 누가 나오든 승점을 높게 쌓다 보니 기록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리버풀 내에서 티아고가 나왔을 때 빠졌을 때의 차이가 생각보다 크다. 실제 수치가 아닌 기대값으로 비교하여 직접적으로 경기장에 있을 때 없을 때의 값을 비교하는 것을 보면 더 명확한데, 너무 축구를 수치로만 보는 것은 피곤하니까 대충 이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티아고에 비빌 수 있는 기록을 보여준 유일한 선수가 루이스 디아스. 겨울 이후 리버풀에 합류하여 높은 효율을 보여준 만큼 값이 높았지만 디아스보다 높았던 게 티아고다. 그러니 핸더슨의 부상도 부상이지만 티아고가 자주 나와주지 못한다면 리버풀의 효율은 더욱더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해당 부상 수치를 보면 티아고, 핸더슨, 주전 선수들도 걱정인데 로테이션 자원들의 잦은 부상은 더 큰 문제입니다. 특히 케이타, 잦은 부상, 이탈 기간이 어마어마하죠. 티아고가 풀타임을 소화하지 못한다는 가정하에 커티스 존스나 케이타가 왼쪽에서 나와줘야만 그 기간을 버텨나갈 수 있겠습니다. 시즌 초반은 셋 모두 없었던 게 정말 컸죠. 클롭이 어린 선수들의 성장과 함께 큼지막한 영입 몇 건을 기다리며 지체했던 미드필더 정리를 다음 시즌에는 할 수 있을지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로테이션 자원의 부상은 물론 핸더슨, 티아고, 파비뉴 세 선수 중 두 선수가 장기 이탈을 하게 된다면 우승 경쟁이 아닌 챔스 티켓 경쟁으로 내려갈 확률
확률이 꽤나 높다. 두 번째 가정은 살라의 부진과 장기 부상입니다. 어느 팀이나 주전 선수들의 장기 부상, 부진이 함께하면 해당 시즌 경기력이 올라올 수가 없는 건 매한가지인데 올 시즌 리버풀은 특히나 포워드 쪽에서의 핵심 선수의 부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도 오른쪽 윙 포워드 포지션, 살라의 지난 5시즌간의 기록을 보시면 32골, 22골, 19골, 22골, 23골, 평균 23.6골, 9.2 어시스트. 단순히 기록으로만 보더라도 매 시즌 평균 20골 10어시스트를 할 수 있는 포워드입니다. 최근 득점왕 싸움을 했던 손흥민, 케인과 비교하더라도 살라의 기록이 훨씬 더 좋죠. 그런데 왜 올해 더 걱정일까? 당연히 마네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 스쿼드 내에서 살라의 백업 자원은 마땅치 않습니다. 애초에 35만 파운드를 받는 핵심 선수이다 보니 백업으로 훌륭한 자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왼쪽 윙 포워드나 센터 포워드 쪽에서 살라 포지션까지 뛸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는 게 베스트지, 당장에 이번 시즌을 앞두고 미래 자원을 데려와서 살라의 뒤를 봐줄 선수를 기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마네가 그간 오른쪽 윙 포워드 자리까지도 커버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디아스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조타가 되긴 하지만 효율이 너무 떨어지죠. 심지어 디아스를 오른쪽에 넣으면 아놀드와 동선이 겹칠 수밖에 없어 높은 효율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엘리엇을 제외하면 살라의 백업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만약 중앙에서 득점력을 올려주고 왼쪽 위주의 패턴을 가져갈 수 있다면 조타를 살라의 로테 자원으로도 기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누네스의 적응 문제로 중앙에서 높은 기대값을 보일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주 득점원이자 백업 자원이 없는 오른쪽 포지션에서의 이탈은 직접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다음 시즌 누네스의 적응도 마치고 피르미누의 이탈 여부에 따른 백업 자원이 있겠지만 이번 시즌만큼은 살라의 자리는 대체할 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엘리엇이 조금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살라가 누워버리거나 리그 20골 가량 넣지 못한다면 생각보다 골치 아픈 시즌을 보낼 여지가 있다. 장기 부상으로 시즌 아웃이 나온다면 아놀드의 효율도 내려가서 당연히 챔스 티켓 싸움으로 넘어가겠죠. 결론, 솔직히 이 정도로 극단적인 부상 소식만 없다면 챔스 티켓 관련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팀 중 하나가 리버풀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이탈하는 최악의 케이스를 초반에 겪다 보니 부정적 여론이 나온 것이지 여전히 큰 변수 없는 팀 중 하나가 리버풀입니다. 실제로 아약스전 2대1 1점차 승리로 굉장히 힘들게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기대 득점 실점 값을 보면 2.4대 0.3, 슈팅 25대 3, 유효 슈팅 11대 1, 단순한 수치만 보더라도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약스가 마냥 조직적으로 떨어지는 타입의 팀이 아니라는 것을 감안하면 리버풀 전체에 대한 평가, 리버풀 선수단에 대한 평가는 티아고가 돌아오며 비교적 정상적인 미드필더를 구성한 현 시점에서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 10월 1일부터 11월 중순까지 월드컵 브레이크 전까지의 경기력을 유심히 한번 지켜봅시다. 그때까지 불안정한 경기력을 보일지 회복하게 될지 저는 회복할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엘리엇의 경기력도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서 끝!